자, 그림과 같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선분 AB의 그 중간 정도 1대2 내분점이 하나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를 R이라고 썼고 여기를 2R이라고 썼어요. 삼각형 이렇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베타, 베타 이런 식으로 각의 크기 같을 거고요. 이쪽의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S라고 하고 이쪽 부채꼴의 넓이를 T라고 했을 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이런 공식이 하나 있죠. 그래서 S와 T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ES가 T하고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S에다가 이제 곱하기 2 주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 거고요. 그다음에 T 이거 계산하면은 이렇게 와서 R제곱은 약분되고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삼각형의 세 개의 그 내각의 합이 이제 180도 파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알파에다가 이거 갖다 대입을 하면은 베타가 4분의 파이, 그러니까 45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2분의 파이, 9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 호 PQ하고 PR 이제 PQ가 이제 여기고 여기니까 이 중심 각도가 몇 도인지 다 아니까 그래서 합이 4파이가 나오게 했을 때 이 아래 값들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방정식의 한 근을 줬어요. 이런 형태로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을 이제 베타라고 할게요. 이제 얘가 알파고 나머지 한 근을 이제 베타라고 했을 때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두 근의 합이 되겠죠.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나오고 두 근의 곱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때 이제 이 두 근의 곱에서 봤을 때 이 두 수의 곱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베타는 사실 이거의 역수 형태를 취하고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이 주어진 수와 주어진 그 수의 이제 역수의 합을 다음과 같이 이제 통분을 했고요. 통분을 했을 때 이제 분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곱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코사인 제곱하고 사인 제곱 이 두 수의 합의 이제 1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이제 1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공통인수 2를 추가적으로 묶어내 주게 되면 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됐을 거고요. 이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두근의 합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얻어낸 두근의 합의 값이 다음과 같고요. 따라서 이제 사인 세타 값을 이런 식으로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 조건을 봐야 되는 게 이게 제2사분면이죠. 이제 제2사분면에서 사인 값이 5분의 4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 수가 있겠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여기 빗변의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때 이만큼 벌어진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 모두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세타의 범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어떤 식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이때 탄젠트는 보통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가지고요. 양변에 코사인을 곱해주게 돼요. 이제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게 되면 이때 이 분모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약분돼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항들에는 이렇게 코사인이 붙게 되겠죠. 그때 이제 이 마이너스 4 사인 세타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좌변과 우변 모두 이제 제곱으로 식을 전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으로 이 1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사인, 코사인 이런 형태를 아예 t로 치환을 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유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가능하고요. 이때 이제 마이너스 9분의 4하고 이제 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1로 치환했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이 아무리 커도 1을 넘지 않는 수라서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이제 1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가 나올 수는 없죠. 따라서 이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이제 다음과 같은 값을 유도해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유도해낸 값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 합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차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사인 세타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곱을 보게 되면은 두 수의 곱이 음수이기 때문에 지금 부호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음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수 마이너스 양수라서 이 값은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되고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꿨을 때 부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이제 이런 사인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그래서 직선 y는 k가 이런 식으로 그어졌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때 직선 OA하고 OB의 기울기가 서로 뭐 5배 관계인 조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점좌표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여기를 알파 K, 베타 K 이렇게 썼고요. 원점으로부터 그은 이때 기울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알파분의 K.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선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때, 이 기울기의 곱의 5배가 얘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하고 3이 또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알파와 베타로 잡고 있거든요. 이 교점 A와 B의 좌표를 이때 그래프의 대칭성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중간 지점이 0과 3하고의 중간 지점인 2분의 3과 일치할 거예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또 조건을 얻어냈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서로 이제 연립해 주게 되면 이제 알파와 베타의 값을 모두 다 구하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이제 함수 사인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x는 파이, y는 이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먼저 4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를 먼저 계산을 할 건데 x에다가 이제 파이를 대입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x가 파이인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서 x 자리에다가 파이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사인 4분의 파이가 이제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y는 2 루트 2와 그 다음에 x는 파이하고의 교점이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이 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십자가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는데 대칭되게 이 선에 대해서 x축 대칭되게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은 곡선은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이 선과 이 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은 지금 다음과 같은 영역이 될 건데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대칭성에 의해서 사인 곡선이 이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부분하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잘라서 이 위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어떤 직선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x좌표가 각각 다음과 같다.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탄젠트 함수의 먼저 주기를 보게 되면은 파이에 곱하기
이제 x 앞에 개수의 역수를 곱하게 돼서 주기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주기의 또 절반을 생각을 하면 4분의 1이잖아요. y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4분의 1씩 먼저 이런 식으로 벌려주고, 그 다음에 주기가 2분의 1이라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2분의 1씩 간격을 이제 벌려주면 되겠죠. 해서 점근선을 먼저 기준으로 그려주고, 점근선이 완성이 되면은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탄젠트 곡선을 넣어주는 식으로 그래프를 완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직선의 x절편은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4분의 1,0을 지나는 다음과 같은 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교점이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주어진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딱 이 점과 이 점 두 개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탄젠트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칭성이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제 서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제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을 때 b의 값을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겠고요. 이제 나머지 a만 찾으면 되는데 b의 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 탄젠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혹은 뭐 마이너스 6분의 1 대입을 해도 되겠고요. 나머지 점좌표들을 찾고 나면은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있는 어떤 직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에서 탄젠트 함수, 다음과 같은 탄젠트 함수가 이제 주어지는데 먼저 탄젠트 3x의 주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니까 파이 곱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주기는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주어진 범위가 이제 다음과 같기 때문에 이 파이 안에 3분의 파이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 총 6번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여기는 절반만 쪼개요. 그래서 반 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하나, 둘, 셋, 넷, 5칸 하고 여기 절반 해서 총 이런 식으로 6칸이 들어간다고 정근선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근선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탄젠트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이때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면 요렇게 x축 위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x축 위로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꺾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절대값 탄젠트 x가 이런 그래프를 이제 플러스 1 위로 한 칸 들어 올렸기 때문에 자 1에 대해서 정근선 그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려놓았던 이 칸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들이 뾰족뾰족하게 채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이제 그래프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선이 있다 그랬죠. 0,2를 y절편 잡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라고 했을 때 5파이 가는 동안 3칸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제 여기 요 점좌표가 이제 3분의 파이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알아내냐면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처음에 여기가 이제 당연히 0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기가 3분의 파이라서 뭐 0에서 이만큼 오는 거니까 이제 3분의 파이고요. 이렇게 건너뛰는 자리니까 3분의 2파이, 3분의 3, 3분의 4, 여기가 이제 3분의 5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점이 3분의 5파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진행되는 딱 길이가 지금 3분의 5파이고요. 그
그다음에 이 밑으로 딱 한 칸 떨어지는 거거든요. 2에서 1까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기울기를 5분의 3 파이 가는 동안 한 칸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파이분의 5. 다시 정리할게요.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길이가 이제 3분의 5파이고 여기 길이가 1이니까 x 증가량에 대한 y 변화량 해서 이제 기울기를 보게 되고요. 이 번분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돼서 이런 직선이 이제 이 점을 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이제 이거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직선이 지금 이 밑으로 이렇게 더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는 상황이겠죠. 했을 때 이 기울기보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3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좌표 평면 위에 이제 직선 2개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제 기울기만 보시게 되면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기울기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의 값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직선은 서로 수직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직선을 서로 직교하게 다음과 같이 그렸고요. 교점 좌표 P는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OP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5고 P니까 OP가 이제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각을 세타라고 보면 안 되고, 지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제 원점이 O는 원점이고, 이제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시초선으로 봤을 때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돌아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도를 요렇게 돌렸을 때 이 정도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뭐 알파라고 볼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알파라고 보고 여기도 다 알파로 고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려봤습니다. 지금 이 점좌표 2, 마이너스 1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길이 잡았고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제 빗변의 길이 잡았을 때 이 알파에 대한 이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근데 세타가 이제 이만큼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4사분면의 동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를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줘야 될 거예요. 예, 동경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서 대입을 해주면 될 건데, 변형하는 거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사인 이런 꼴에 대해서 이제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로 인식을 했을 때 지금 여기는 지금 n이 1인 상황이죠. n이 1인 상황이니까 이제 사인이 이제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세타는 제4사분면의 동경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환을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는 이 세타는 일단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를 할 거예요. 예각으로 간주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동경을 제2사분면으로 간주를 해서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죠. 해서 이제 플러스 부호 따라갈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로 보게 되면 지금 이 n,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짝수로 인지해서 사인이 사인 그대로 오게 되는데, 이때 여기는 세타 예각으로 간주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제3사분면이 되겠죠. 제3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됐고요. 나머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이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들을 먼저 좀 어떻게 간단하게 변형을 시키는 게 이 문제의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2분의 파이를 뜯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죠. x 플러스 6분의 파이는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파이를 분리시키게 되면 여기서도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따라서 x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파이와 파이를 분리시켜서 얘를 다음과 같이 변형을 시켜주고 얘도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서 코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통째로 t로 치환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fx는 t에 대한 2차식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제 fx의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 c를 가질 때 이제 a, b, c 뭐 이런 값들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 값을 이제 구하려면, 이제 최소값, 최대값 구하려면 이제 이렇게 주어진 2차식에서 t의 이제 범위가, t의 범위라고 하면 지금 코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의 범위가 이제 중요하죠. t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갖느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코사인 그래프를 그냥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x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어 있는데 주어진 x의 범위가 이제 0부터 파이라서 그냥 쉽게 여기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한 상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파이를 대입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이제 6분의 파이의 값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6분의 7파이의 값을 볼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6분의 파이는 닫힌 범위고 6분의 7파이는 포함하지 않는 이런 열린 범위로 그래프를 봤을 때 최대값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t의 범위의 최대값. 그 다음에 t 범위의 최소값은 이제 여기가 될 거고요. 해서 뭐 여기를 이제 뭐 베타라고 하고 알파라고 할까요? 그럼 t의 범위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범위를 갖게 될 거고요. 이제 이거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을 바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6 나오고 최소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주어진 이 코사인 값이 1일 때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4 곱하기 1 더하기 b가 6 나온다고 해서 이제 b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 주기하고 연관이 있을 건데요.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 곱하기 이 역수 a의 역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주기 지금 곱하기를 잘못했네요. 이제 이 곱하기 이 1.5를 이쪽으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이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주기가 아니겠죠. 자, 여기가 주기인데 주기의 1.5배가 이만큼이다라는 이제 식의 표현인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은 원래 지금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주기의 한 텀인데 지금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어진 값 얘와 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시게 되면 주기가 한 번 들어가고 주기의 절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의 1.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주기의 1.5배를 곱하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나온다고 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의 값하고 b의 값을 모두 다 구한 다음에 이제 c의 값은 이제 이렇게 y에 4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대입한 계산으로 이제 c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이렇게 변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인수분해가 이제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하고 이제 여기 인수의 형태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보통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런 식으로 더해져 있는 경우는 이제 코사인으로 나눠주게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여긴 약분해서 1이 되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탄젠트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x, 사인 x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이 만족하려면 일단 2차 부등식이 x축 위에서 이래야 되고, 판별식의 상황은 다음과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부등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그냥 노멀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사인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 한 사이클에 대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X축하고 Y축은 이제 그릴 수 없죠. 왜냐면은 이제 A하고 B가 변하는 값이라서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때 이제 Y는 2, 그 다음에 Y는 5라고 하는 선이 있고요.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뭐 다음과 같을 때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옆으로 선을 하나 긋게 되면 하나 만나거나 두 개 만나거나 이렇게 세 개 만나거나 교점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존재하죠. 했을 때 최대인 상황을 만들려면 이 두 개의 선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세 개인 상황을 한번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선 하나는 이 위쪽을 지나가면서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아니면은 반대인 상황이 있죠. 이런 식으로 세 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밑에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줘서 n 플러스 n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개가 왼쪽 혹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이때 이제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이제 5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얘하고 얘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와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딱 중간 지점이 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식이 나오고 그때 이제 순서쌍들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의 실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fx가 있는데 이거의 주기를 gk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니까 2파이에다가 이제 k분의 1의 역수인 k를 곱하게 되면은 이게 주기인데, 그러니까 이 주기를 이제 gk라고 했으니까 이 gk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이 gk 자리에다가 이제 이런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HK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인 곡선을 따르는 어떤 사인 그래프로 볼 수가 있고, 이 값이 이제 최대값을 가질 때 하고 이제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상황에서 이제 A하고 B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대값이려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걸 세타로 보게 되면 이제 사인 세타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사인 값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사인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을 보면 이렇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2분의 3파이가 먼저 나올 거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2파이씩 커지는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건데, 그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만 보면 되기 때문에 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런 식을 풀어주게 되면 이제 A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여기가 이 사인 값이 1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이 값은 최소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세타 값이 1 되려면 각도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2파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양수 k에 대해서 지금 적어도 이 값은 파이보다 큰 값이라서 2분의 파이가 처음부터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한 주기 간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5파이겠죠.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값들이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작은 값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값으로 이제 정해놓고 지금 여기에서 k 값을 구하면 그 값이 이제 b가 되는 거죠. 자,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 방정식이 있는데 이제 이거에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a를 구하래요. 해서 이제 식을 위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할 거 정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고 얘도 정리해 주고 그러면은 이제 공교롭게도 전부 다 사인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2차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주어진 x 범위 안에서 이 사인 값은 이제 다음과 같이 0과 1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죠. 0부터 파이에서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해서 이제 이 2차 식을 이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볼 건데 여기에 그림에 그려놨듯이 해가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오려면 이제 이렇게 알파 이렇게 베타 이렇게 2개가 나오려면 우리가 이제 치환한 얘를 이제 t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t의 근이 이제 1하고 이제 0 사이에 걸쳐 있게끔 이렇게 나와줘도 돼요. 그러니까 0을 포함하고 1 미만인 이런 식의 범위에서 이제 k의 근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줘야지 치환을 풀었을 때 이렇게 2개의 근이 되기 때문에 이 2차 곡선을 보게 되면 이제 0부터 1 사이에서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하나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제 0과 1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가 나오든지 해서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0에서는 위로 가고 1에서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함수값이. 그 식을 써보면 이제 다음과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다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해서 이 경우에 대한 계산을 해주는데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이제 답이 나옵니다.